오늘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5단계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고객을 정의하는 거예요. 사업은 고객을 돕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를 돕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캐스 영어에서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요. 기빗이라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빗에서는 사업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요. 여러분들은 어떤 타겟 고객을 돕고 싶으세요? 이렇게 고객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고객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아직 엄청난 상품이 없어도 시작해서 점점 상품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브랜드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아니, 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브랜드를 정하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객과 고객의 방향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브랜드 이름을 정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육아하는 엄마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육아하는 엄마들이 더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고객이 있고 방향성이 있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 말이나 제가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니까 뭐 women, 그리고 뭐 삶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ife, 이래서 women life에서 we life, 아니면 뭐 위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합성을 해서 위프라고 지었다고 해볼게요. 제가 다음에 네이밍 주제만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활동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름을 정하실 때 좀 포괄적인 이름을 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고객과 방향성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품은 뭐가 될지 모르기도 하고 나중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좀 포괄적으로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기빗을 통해서 창업에 도움되는 책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다고 해서 기빗북 이렇게 이름을 정해버리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책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꿀래 라고 했을 때 이름을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다양한 상품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나 뭔가 방향성을 담는 게 좋다는 거고요. 기빗이란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공부도 해야 되고 시도도 해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더라고요. 영어에서 give it a try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시도해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실행이라는 그 가치를 잘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해서 give it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giver, 준다 라는 그 give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너무 좋은 이름이다 생각을 하고 give it으로 이름을 정했어요. 세 번째 창업의 단계는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도 정했고 방향성도 정했고, 그럼 이제 고객들의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고객들이 왜 영어가 안 될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 다른 현재 있는 서비스에서 채워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찾아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대안을 마련하잖아요. 그럼 그 대안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위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육아맘들이 겪는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싶은 엄마인데 아기가 있다 보니까 뭔가 강의를 들으러 가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육아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뭔가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함께 데리고 와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든다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익성이 좋겠냐, 돈을 잘 벌겠냐,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면 정말 고객도 돕고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뭔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로 접근을 하면 이게 되게 뭘 해야 될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고객을 돕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서 고객을 계속 돕는 활동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 SNS에서 소통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개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로서 소통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지금 브랜드 하니까 아마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1인으로서 조금 부업하려고 하는 건데 뭐 내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어?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대단한 감각이 있거나 뭐 엄청난 막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1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회사 이름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SNS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객 정했죠? 방향성 정했죠? 고객의 문제 찾았죠?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뭐 상품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브랜드의 SNS를 열어서 이런 활동들을 조금씩 거기다 써놓는 거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레드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저의 개인 SNS도 있죠. 그냥 이상커플 유튜브, 뭐 블로그, 이런 거 다 개인으로 하는 건데,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캐스 영어도 인스타그램이 있고 기빗도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기빗 같은 경우는 뉴스레터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물론 그거를 자주 막 하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시간이 그만큼 많지 않다 보니까. 1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개인 퍼스널 브랜드 계정 운영하기도 바쁜데 브랜드 계정까지 따로 운영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빗 인스타에 거의 잘 못 올리거든요. 그래도 만들어 놓고 몇 개라도 올리는 거랑 안 올리는 거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곳이 저희 지금 사무실이거든요. 새로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이 사무실이 지금 이렇게 하얗고 깔끔한데 원래는 엄청 난장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를 저희가 고를 때도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SNS가 있고 인스타가 있는 데를 고르게 됐거든요. 어떤 데는 아예 그런 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게 이분들이 우리랑 해가지고 돈 이렇게 떼먹고 어디 날아가면 어떡하지? 아니, 그냥 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 저희가 선택한 이 인테리어 회사도 뭐 엄청 큰 회사라거나 SNS 엄청 활발하게 하는 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라도 올려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보고 조금 신뢰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SNS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조금씩이라도 그 기록을 해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인 창업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확장되고 커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1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게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원래 처음에 이 정도로 커질 줄 모르고 그냥 1인으로 생각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직원들도 있고 하게 된 거니까 몰라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1인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1인이라 하더라도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과 나의 분리를 조금 시켜야 된다라는 거. 네 번째 단계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기빗도 캐스 영어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캐스 영어는 저희 남편이 직접 개발을 공부해서 만든 거고, 기빗은 제가 아이맵을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1인 브랜드거나 작은 브랜드라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은 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SNS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면 고객들이 보기 원하는 정보를 딱 정리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이 장점인지, 그리고 어떤 후기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 번에 딱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한눈에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하더라도, 또 돈이 들더라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예전에는 홈페이지 만드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 전에 사업을 할 때 저희 남편이 독학을 직접 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뭐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다 비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아이맵이나 뭐 카페24나 이런 웹빌더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돈도 거의 안 들고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저렴해진 거예요.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SNS로 그 브랜드를 좀 나타내는 것인데, 그거를 먼저 하시라는 이유가 홈페이지보다는 그게 좀 더 쉽거든요. 홈페이지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는데 비해서 SNS는 누구나 열 수 있으니까 먼저 SNS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좀 감이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혹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누구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의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적어주시면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뽑아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물은 제가 쓴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